경상북도립대학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또 오후에도 또 끝까지 감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양한 계층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 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립대학교 총장 김상동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7분의 위원님 모시고 제가 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경북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 인구의 격감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대학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에 맞추어 우리 대학은 안동대학과의 통합 및 글로컬 대학 추진 등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도민의 기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보건복지위원님들 모시고 도립대학교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숙 행정사무국장입니다. 김규덕 기획홍보처장입니다. 김도형 교학처장입니다. 최정숙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심태원 산학현장단장입니다. 정인갑 시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영식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3년 대학 운영 추진 상황,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 사안입니다. 송구스럽지만 보고에 앞서 보고서의 일부 제목을 수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의 핵심 사항인 경북도립대와 안동대를 통합공공영대학으로 변신 및 글로컬 대학으로서의 도약 의지를 설명드리고자 세부 제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 업무 보고 사안에 한 페이지로 정리하게 되었으니 위원님께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쪽에서) (12쪽의) 대학 일반 현황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2023년 대학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15쪽입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오늘 발표된 글로컬 대학 본지정 발표에 큰 기대를 걸어왔고 도립대 안동대 통폐학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대학 내 구성원과 협의 및 안동대와의 토론, 경상북도와의 논의를 거쳐 글로컬 사업계획과 통합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활동 촉진 지원과 24명의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하였고 22년도 공시기준 70.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91.4%의 신입생 지원율 가운데 25세 이상 성인 학습자가 48.4%에 달하여 정규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쪽입니다. 학성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과
지원은 국가장학금, 교회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으로 수행하였고 23년도 수행된 교수들의 역량 강화 지원은 통합대학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조에서 18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기 위해 도민을 위해 학교 시설 제공과 특히 지난 여름 수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대학 기숙사를 제공하였으며 인근 지역 도민을 위한 열린 평생 학습을 지원했습니다. 19조입니다. 전문대 일반재정 혁신 지원 사업의 총 사업비 약 27억과 지방전문대 활성화 혁신 지원 사업 3억으로 대학 교육 역량 제고에 투입하였으며 라온일 학교 기업 운영으로 자동차 도장 분야 특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20조입니다. 특성화된 연계교육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서 대학 혁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21조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3조입니다. 명문 통합대학을 개설하기 위하여 24학년도는 통합대학 입학 전형에 맞춰 입시 홍보를 실시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우수학생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24에서 25조입니다. 통합대학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통합대학 공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스마트 캠퍼스 인프라를 통합대학 수준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년제가 도입되는 통합대학 체계에 맞춰 취업률을 제고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6조에서 30조입니다. 통합 전까지 도립대에 입학하고 재학하는 학생들의 학생 권익을 위해 안정적인 교무 학습 운영과 면학 분위기 유지, 학생 자율활동 지원 및 도서관 운영 등 캠퍼스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서 35쪽입니다. 대학 혁신 사업은 통합 전까지 국고의 지원이 계속되기에 계획된 세부 계획을 수행하고 창업보육센터와 학교기업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안동대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대학은 공공영대학을 지향하기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산학협력 강화와 평생교육 등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조 경북 도립대 국립안동대 통합 및 그로컬대학 추진입니다. 통합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교는 학력 인구 감소 등 대학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혁신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그로컬대학 30지정 등 정부의 교육정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안동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0조입니다. 오늘 발표된 그로컬 지정 대학으로 인해서 2025년 3월 1일을 목표로 통합대학 출범을 위해 총장이와 전 직원들이 한몸이 되어 추진하겠습니다. 41조입니다. 경북 도립대 국립안동대 통합대학 운영 계획입니다. 통합대학 운영의 기본 방향은 전통 문화 기반 인문 특성화 및 지역 특화 분야 육성 및 지역화 상생, 기관, 대학, 학과, 학생 간 장벽 없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사 구조 개편 방향은 2, 3, 4년제 학사 운영, 지역 산업 특성화 학과 운영 및 공공수요 창출 학과를 운영할 예정이며 42쪽입니다. 도내 7개 교육 연구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 연구 성과 공유와 구성원 교류 등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학 통합 후에도 신입생 충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캠퍼스별 특성화 목표에 따라 학과 개편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하여 대학 통합 후에도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트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북 도립대학교는 국립안동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대학은 지역을 넘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형 대학으로 거듭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립대 안동대 통합으로 혁신의 방향이 전환되었지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우리 도립대학의 건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통합대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통합대학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요즘 뭐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많이 바꿨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말씀. 예. 68쪽에 냉난방기 교체 공사가 1월달부터 3월까지 하나 진행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전년도에 좀 하고 모자랬던 부분 올려있던 건가요? 예, 노후된 거 작년에 하고 뭐 남았던 걸 했습니다. 작년도 제4반경 냉난방기 교체를 예. 했고 그때는 몇 달 했는 거예요? 2022년 2월달에 했네. 4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4월에 있는 그 교수 연구실 그다음에 강의실에 있는 건 다 읽었습니다. 이번에 130한대 했는 거예요? 예, 그 기록대로는 근데 지금 냉난방기 천장이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삼성에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업체한테 맡긴가요? 어떻게 국장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네, 행정사무국장 최복숙입니다. 많이 꼭 찼나?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저희가 조달 구매로 해서 일괄 교체를 했습니다. 공장 구매를 하고 설치는 설치도 거기서 바로 그 업체에서 바로 와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실제 냉난방기에 대한 거는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건축공사는 뭐고 여기 보면 네. 건축 7,200, 전기 3,900, 냉난방도 1억 7,200이 됐는데 예. 그 냉난방기만 교체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기 부분하고 자재 건축 부분이 같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건축은 네. 뭐예요? 저희 학교가 사실 전기 용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될 때는 그 전기 증설 전기 공사- 용량 부분은 네. 건축과 공무관계 여기 건축비는 뭐냐고 냉난방기든 건축비 실제 그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천정 부분이 열고 닫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마감 공사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같이 건축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있었던 게 이 사진을 보면 이것도 천장형이잖아요, 그죠? 예, 자 요거보다 절반 되는 걸 뜯어내고 이런 걸 붙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붙이는 사람이 뜯고 붙이지. 근데 이제 조달 구입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매는 직접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 설치는 별도로 지금 공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냉난방기 교체는 예산 편성 지침에도 있겠지만은 얘들 설치에 실외기 전기 공사까지 포함이 돼요. 네, 네. 싸게 했어. 이게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하나에 320만 원 주네요. 예,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지침은 640만 원 잡혔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걸로 가지고 강산품 외가게를 하자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데 320만 원이면 전기고 다 해주는데 130만 원에 사는 것 같아. 131대 같으면 대당 130만 원 정도에 구입했는 것 같다고. 예, 사기 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냉난방기만 납품하고 여기들 이제 뭐 아무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같은데 설치는 저거 한단 말이야. 여기는 건축공사가 따로 필요치 않아요. 텍스 2장 열고 얘를 달기 위해 가지고 저 위에 있는 시링이나 킬리에 볼트 걸어 넣어야 돼요. 이 무게 때문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전선 그대로 연결하면 돼. 실외기도 같아. 그래서 이게 실외기를 빼고 실내기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실외기 같이 맞는가요? 실내기 같이 맞나? 실내기만 교체했는가? 실외기도 같이 오게 되고 천정재를 사실 열고 닫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좀 노후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는 공사비가 같이 전체 비용은 어떤지 깊이 못 봐봤는데 많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건축공사가 따로 있어야 되고 전기공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얘들이 이거를 우리가 사면 지가와가 다 설치해 준다고 집에도 마찬가지잖아. 이거 사놓고 집에서 새로 전기공사 새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 그 다음에 냉매까지 자기들 다 연결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이거 샀다고 해서 설치하는 사람 건축가 와가지고 새로 그만 끌고 그렇지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예산을 많다 적다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고 뭐 용량 뭐 하는 거 전기 수전 설비도 있고 쭉 혜택이 있던데 그래서 잠깐 궁금해요. 그래서 왜 냉난분해 설치 건축이 전기가 따로 있었나 그래서 총장님. 예. 그저께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쭉 하면서 몇 군데 지역상이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을까 묻겠습니다. 그 총장님 손을 들으셨나? 예. 언제 2년 좀 됐죠? 예, 2년 반? 3회입니다. 2년 반 좀 됐죠. 예. 지금 관사 사용하는 데가 어딘가요? 센터비에 신도청에 있습니다. 그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22년 21년 4월부터 들어갔네요. 예. 자료 받은 거는 2021년 4월 1일 날 예, 예. 상원 떨어지가 4월 1일 날 가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우리 기존 관사가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장미 아파트라고요. 그건 어떻게 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그 이제 제가 옮긴 이유는 그 제가 들어가서 앵간하면 거기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 뭐 아파트- 그런 얘기 하실 거 없고 예. 그때 당시에 그 이 오래된 장미 아파트 큰 오래된 예, 예. 관사 아파트가 뭐 형편이 없었겠죠. 주거 환경이 나쁘다 좋다 이거 떠나고 예, 형편이 예. 없었겠죠. 예. 근데 그래도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 도립대 총장 관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관사를 매각을 하고 난 뒤에 새로 매입을 하든지 정세를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매각은 그 후에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 예. 그럼 저 전세가 뭐가 들어가는가요? 전세는 대학 회계갖고 했습니다. 자, 회계에 그 이거 나타나는 게 있는가? 그 재정심의에는 김동배 위원장의 최복숙 위원 쪽에 있을 때 위원회 보시니까 재정심의도 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정심의했을 때 그게 달아졌는가요? 예. 예. 총장님은 바로 가셔가 재정심의도 뭐 해당이 안 될 것이고 지금 김동배 위원장 안 오셨잖아. 퇴직하셨습니다. 그럼 최복숙 위원장님 네, 담당 국장도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재정위원회를 2022년도 연결이 있는데 2021년도 재정위원회는 자료에 안 나타나서 그때 열었는가요? 그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원래 금년 1월에 왔는데 이런 사안은 당연히 그때 재정위원회에서 그때 사무국장 누가 나가셨는 거예요? 그때 김동배 사무국장님 계셨습니다. 그럼 김동배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최복숙 우리 국장이 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때 재정위원회 아, 현재 현재 16쪽 행검 16쪽에 경상북 도립대 재정위원회를 보면 요거 2023년도 위치가 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이 재정 예산에 대한 거는 다루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러면 저 전세금 뭐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전세 비용 저희 대학 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어떻게? 대학 회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대학 회계에서 네. 재정위원회 열어서 이거 회의 형태 있는가요, 기록이?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기존 제출한 자료인데 이 내용이 지금 별도로 표기된 부분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실제 오래된 아파트 주거 환경이 정말 열악해서 계시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도립대학에 공간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예산으로 우리 그 도립대 예산으로 전세다 이 말하면 그죠? 예산으로 이쪽에 새로 아파트를 넣는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 관사에 들어가기 싫었더라면 좋은 환경의 관사에 개인적으로 들어가 계시다고 이게 매각이 되고 새로 그걸 하든지 관사가 분명히 총장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워놓고 새로운 관사로 이렇게 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세를 얻어 들어가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네. 왜냐면 그 회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죠. 지금 관사도 그 후에 이제 실제 그럼 총장님을 이래 우리가 새로 초빙해가 모시고 하는 시점 같으면 관사가 참 열악하고 노후화됐다면 본전 대책을 세웠어야 돼. 그런 지역에 그래도 명식으로 대학 총장님이신데 나가 빨리 어떻게 보시겠나. 그러면 이래 하니까 우리가 뭐 전세를 어떤지 관사를 새로 하고 이거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의회가 상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회계를 편성하는 게 맞았지 않느냐. 그냥 뭐 회계 처리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회계해가지고 뭐 하나 얻어 드리면 된다. 여기 들어가는 얘기 아니라 이 오래된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시겠냐고.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더 얻어 놓고 의회 가져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고 그 해도 될 일이고. 근데 그거가 계시면서 이 관사는 1년 이상씩 비워놓고 있었다 얘기죠. 누가 사면 안 사지. 심지어 아파트도 아닌데.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이 충분히 예비비가 있던 간에 이런 부분 총장뿐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으면 선제적 대응을 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 좋은 아파트에서 근무를 하셔야 또 근무 의욕도 올라갈 것이고 또 뭐 보람도 생길 것이고 한데 시대가 이런데 완전히 60년대 아파트, 70년대 아파트 가실 수가 없잖아. 거의 알면서 관사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총장님 곤혹스럽게 그렇게 만들 이유는 없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들 관사도 지금 있는 관사들이랑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기숙사도 다 묻어는 해놓는데 그렇잖아. 기숙사 한 기숙사에 3명, 4명, 5명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고 시대적으로. 그래서 1인 1실 하라, 2인 1실 하라고 했는데 하물며 그 가리킨 교수님이나 총장님이 맨날 아파트에 계시가 되겠나.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주거 환경은 있다면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 대신에 그런 부분 의회에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그래 회계 처리 똑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 중도 탈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매년 대동소약의 한 10% 이내외로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처음 왔던 학교가 맞지 않는다. 또 뭐 다른 학교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교수님들하고 해서 학교에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도 이렇게 잘 되고 한다 이런 얘기해도 그렇게 떠나는 것을 어떻게 잘 못 막고 있습니다. 혹여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 학교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학생들한테 지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학생들이 좀 떠나는 경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총장님 어떻게 예, 그 생각하세요? 부분도 우려사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 교육복지에서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교육복지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뭐 이제 안동대하고 예. 통합이 되니까 조금은 다소 뭐 안도는 되지만 그래도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거는 우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도권으로 모이는 현상이라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안동대하고 통합이 되더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 도립대학교의 학생들이 편입되면 그래도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 총장님이나 우리 전체 교직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경북이 그래도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지금 1997년 개교를 했습니다. 그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졸업하고 졸업생들하고 이제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존재하고 살아남으려면 그제? 예, 동창회도 있고. 예, 동창회도 결성되고. 2022년도에 보니까 이제 기부금을 보니까 고려대학교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부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혹시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우리 규모가 발전기금이 2009년도 아마 발전기금이 생긴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한 4억, 한 5억, 약간 5억 덜 되게 이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 예. 평균을 내보니까 연간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덜 모았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그걸 좀 지적하고 싶어서 예. 말씀드렸는데, 그래 이제 고려대학교가 지금 한 작년 같은 경우에 580억 정도 이 기부금 받았더라고요. 참 부러운 그죠? 예. 방금 총장 말씀하셨듯이 참 부러운 일인데, 우리 도립대학교가 보니까 아니 전남대 도립대학교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게 2,900만 원 정도 작년도에 예. 그렇게 받았고. 지금 우리 경북의 도립대학교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예, 원래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조금 넘고요. 예. 혹시 그러면 후원의 집이 있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장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건 아니고요. 예. 소소하게 한 5개 예외 정도로 이렇게 있는 있죠.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니까 뭐 예일종합건재, 황소고집식당, 뭐 제주복지, 뭐 항공고속관광 뭐 이렇게 예. 뭐 후원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도립대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예. 도립대 들어가 보니까 2020년도부터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기부금을 활용을 뭐 없으신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건지. 저들이 그 정보화에 좀 약합니다. 그 좀 송구스럽고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학교 같으면 IR 센터가 있어 데이터를 모아서 일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금을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접근이 안 되면 사실 하기가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금이라든가 여기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갔는데 보니까 멈춰 있고 뭐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도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예.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총장님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되지 않느냐. 예, 바로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그리고 기부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부금은 이제 학생들의 그 비교과나 또 장학금 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통합이 되는데 통합되더라도 또 우리 안동 도립대에서 인기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게 자동차학과라든가 뭐 응급구조과, 백상과, 소방방재학과 뭐 이런 데는 좀 인기가 있는 걸로 본의원이 그렇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학과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우리 경북에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이 통합되더라도 좀 애를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궁극기 부탁 좀 드리고 경북이 좀 잘 되길 좀 지원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거 통합대학에 전달을 꼭 해서 네, 그 4개과는 확실하게 뭐 경상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네. 최고의 과가 되도록 네.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성장님 대학 통합이라는 큰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로 임직원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원은 일단 그 총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도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지방시대정책국의 박성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도립대학교와 안동대학교가 통합이 되고 예. 2025년 3월부터 이제 글로컬 대학으로 이제 거듭나는 걸로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총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글로컬 대학으로 되었을 때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되던 지원금은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글로컬 대학이 되게 되면 1,000억 정도가 나오게 되면 네. 그 항목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에 활성화에 사용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의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0여 명의 우리 도립대 직원분들은 아직까지도 법을 지금 김영동 의원님이 제출해 놓고는 있지만 네. 당분간은 우리 경북도 소속으로 대학을 통합되는데 네. 거기에 계신 부분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통합되기 전까지 국립대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직원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럼 완전한 권 통합까지- 의원이 궁금한 것은 네. 2025년까지는 당연히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맞고요. 예. 도립대학교로서.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 글로컬 대학이 되고 했을 때는 교육부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예. 지원이 되는데 굳이 우리 경상북도 도비가 지원이 될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되어야 되는 이유가 네. 우리가 통합은 내 학사 과정은 개편되지만 거기에 우리 도립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완전히 통합 대학으로 국립대로 변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소속이 우리 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쪽에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건- 의원님. 예 그런 부분은 좀 풀렸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권 의원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도민들이 설왕설래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질의를 하다 보면 궁금증이 좀 풀리겠다 싶은 의미에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총장님께 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MOU 협약 체결 실증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2023년까지 대학과의 협약이 15개, 그다음에 기관단체와의 협약이 98개, 그렇게 해서 113항목의 이제 MOU 체결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자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MOU 체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협약을 맺은 곳과 뭐 협약과 협력을 통해서 그죠? 예. 이렇게 우리 도립대학교를 알리고 대내외에 알리고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또 많이 이제 또 이제 학생들이나 임직원들도 이제 교직원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권 의원이 이제 이렇게 통합이라든가 좀
뭔가 모르게 좀 어수선한 과정에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상당히 20년도에는 한 건이고 21년도에는 4건인데 그거를 경북 여성정책개발원과 콘텐츠진흥원 빼고 나면 2건 정도 22년도에는 2건이고 2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책을 지난 주말부터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2023년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다 해서 아침에 오늘 와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고 보니까 산학협력에 관계된 자료가 다 빠져 있습니다. 2023년도에 협력이 한 6건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잘못된 거네,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놀래서 그렇고 여기 기다렸다시피 MOU를 체결하도 실질적 MOU를 해서 대학에 도움이 되는가 뭐가 있는가 그럼 대표적으로 좀 가까워봐라 얘기하니까 아우스빌딩 이제 한국 상공회의소 하는 그거는 이제 대표로 잘 되고 있고 또 가족 업무 협약 체결 이것도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가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뭐 질타의 그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권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는 우리 도립대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분위기를 쇄신해가지고 좀 모든 면에서 물론 교직원들의 연구라든가 또 학생들의 또 뭐 이렇게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열정을 가지셔야 되지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 학교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MOU 체결을 하고 매스컴에 또 보도도 좀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도립대학교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운되었다는 게 좀 지적이 되었고요. 예, 말씀 동의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제 여기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또한 또는 뭐 2년 동안의 뭐 이런 성과를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것들은 2024년도 주요 사업에다가 넣고 보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바로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제 변화하는 도립대학교의 모습에 좀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평생학습대학원으로 거듭나겠다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그 경북 경북 농민사관학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도립대학교 쪽으로 앞으로 유치를 할 예정이신가 합니다. 축산과 뭐 이런 거 있던데. 예, 축산과는 이제 축산기술연구소하고의 예. 긴밀한 협력, 농민사관학교는 경북대가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 참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도립대학교에서 이제 평생 교육 사업을 하면서 또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제 기여를 하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중요한 건데 이제 농민사관학교가 지금 경북대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 농민사관학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22개 시군에서 이제 그 교통편이 오고 가기가 좀 쉬운데 만약에 이제 우리 쪽으로 우리는 우리 욕심이죠, 그죠? 예를 들어 도립대학교 쪽에 농민사관학교를 만약에 100% 가져온다고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는 포항이나 이제 경주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한명환 의원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그 글로벌 대학에 대해서 뭐 우리 총장님하고 박성수 국장님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총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국 도립대 완동대 통합 출범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도립대 완동대 구성원들은 특히 도립대 구성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들이 그 통합계획을 제출할 때에 그 의사를 물은 거 이런 걸 보면 이제 한 70% 가까이 60몇 프로가 찬성을 했습니다. 하고 도립대하고 국립대의 통합은 그냥 이제 도립을 국립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립의 기능과 국립의 기능을 섞어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공형 대학으로 가면서 공공형 구청장제를 두고 그분이 이제 도와 관계, 도의와 관계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철학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위원장님께 감히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떤 평가에 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이 도립의 기능을 그 대학에서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형은 코넬 대학이 사립이지만 주립의 기능을 갖고 그의 그 뉴욕주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주에서 돈을 대주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모양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제 도의회에서 또 우리 박성수 국장님하고 또 논의를 또 해서 한번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많은 토론과 또 우리 핵지평부하고 도립대학교하고 뭐 관계가 더 친밀하게 이 통합할 시기보다 더 친밀하게 또 이루어져야 하고 소통이 돼야 하고, 최근 이제 뭐 교수 또 도립대학교의 직원들이 과연 통합된 완전성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한편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입학한 학생들이 통합 이후에 학종이나 학과 선택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 앞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40몇 프로겠죠? 48.2%. 그분들은 오히려 뭐 안동대 도립대보다는 안동대가 안 낫겠나? 현재 도립대 다닌 사람하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는 좋다 얘기죠. 자기들은 때에 따라서 4년제도 될 수 있다. 우리는 뭐 안동대라 하는 학교가 우리 국립대하고 낫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최종 25년 학교 우리 황명환 의원이 말했지만 앞으로 이제 학과 시설이라든가 통폐합 우수한 교수 채용 또 이런 것들을 학생들을 위한 과감한 규정이 이제 총장님이 얘기했지만은 정말 필요할 때다. 뭐 총장님 이게 언제까지죠?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요. 8월 말까지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총장님을 믿고 우리 박성수 국장하고 의회하고 이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22연대 요당할 때 새로운 혁신을 해가지고 개혁을 해가지고 안동대만 믿지 말고요. 국립대만 믿지 말고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0년까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시고요. 확실히 2025년 내가 요당해가지고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돈은 앞으로 2025년 학교 한명환 의원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지원해준 거 안 끊겠나? 우리 의원들 되게 한 50% 정도는 끊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국립대학교에 안동대학교에 말만 듣지 말고 도립대학교하고 우리 박성수 국장하고 교육과하고 친밀하게 이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도립대학교 교직원부터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피해가 없고 또 학생들이 대책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러고 또 그제 어렵게 우리 인재개발원에 이제 행정감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론에다가 인재개발원이 도립대학이 돼간다. 계획이다. 이렇게 나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인재개발원 그 건축하라고 지어라고 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줘가지고 지금 한 30%가 저기 뭐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립대학교 돼간다. 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좀 의회를 무시한다 이래가지고 인재개발 감사하는데 혼나게 질타를 하고 심지어 그 짓는 우리 그 건설부 국장과자가 해명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박성수 국장이 통합이 되더라도 예. 의회하고 소통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언론에 버터 나오면 예.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총장님하고 뭐 연탈할 때까지라도 정말 도립대학가 손해 안 보고 예. 학생들부터 해가 교직원부터 해가지고 직원들이 또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위에 그때그때 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3시에 발표되는 글로컬대학 복대학 10개에 들어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우리 상임위에 지방시대 정책국이 이제 처음 원래 생기고 쭉 지르면서 이어서 하는 일이 뭘까? 또 우리 도가 지금 추진하는 게 지방에 살아야지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두 줄기는 농업의 대전환과 이 교육의 대전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핵심 축에 이제 글로컬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들을 이렇게 올해 10개, 내년에 10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30개 정도 해서 연간 1,000억씩을 지원해 준다. 이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학력도 줄고 너무나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정말 박성수 국장님 처음 맡으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또 그에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예비 선정에 세계됐을 때 전 정말 기뻤습니다. 크게 한건 없지만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그 선배 동료인들이 거기 많이 응원하고 있었고 관심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뭔가 하면 지금 UCT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힘을 모으는 것보다는 출발부터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면 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시행착오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립대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책이 만들어질 때마다 행사가 됐건 설명회가 됐건 이런 데 이제 우리 의원님들 좀 초대해서 거기서 좀 같이 공유하고 배우고 그래서 아는 상태에서 더 적극 응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날 9일인가 보니까 도내에 전체 대학 총장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간담회 했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날 저녁에 행감 마치고 집에 가서 11시 반까지 워드 처감해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도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선정이 되셨으니까 정말 전국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하시도록 하고 그 과정 중에 뭐 제가 부위원장은 사실 저 살림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선배 동료인들 모셔서 뭐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틀을 가지고 뭘 질문하기도 조금 뭐 한데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물어보려고 하는 게 행감자료
11페이지요. 11페이지. 이거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합니다 좀. 예. 예, 창업보육센터가 보니까 요 지금 현재 나오는 9군데더라고 9군데. 예.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자료를 찾아봤어요. 작년에 보니까 이렇게 있던데 왜 하나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하나하나 이렇게 꺼보니까 한 개가 줄은 게 아니고 작년에 10개 있던 것 중에 5개는 없어지고 5개는 유지를 하고 새로 4개 생겼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창업보육센터에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가 좀 예. 그 이제 교체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생존 경쟁력이 있고 하면 이제 창업보육센터 벗어나서 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 대기 인원이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가 작아가지고 한 10개 정도 내외밖에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평가를 받아보면 경상북도 내에서 우수를 널리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면 많은 그 가운데서 선정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장래 전망이 있나 기술이 어떠냐 이런 걸 보고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총장님 네. 작년에 10개 중에 보니까 농업법인 주 K푸드 바이오하고 이엘드하고 뭐 이렇게 5개 나갔던데요. 네. 이게 성장해서 나갔는 건지 아니면 자청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건지. 졸업했습니다. 아, 졸업에 나왔어요. 예, 예, 우리 산단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산학인력단장 심태현입니다. 네. 우리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실이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우리 창업보육을 지원하는 시설도 10실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해마다 예. 이제 2년 정도 이제 보육을 시켜서 독립해서 나가는 업체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공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입주를 다시 새로운 업체를 입주시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요. 예. 국장님 좀 질문 좀. 예, 국장님. 그럼 국장님 이거 통합을 해도 예. 이 창업보육센터는 계속 지속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여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창업 보육의 방향이 네. 저희들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11개과가 있다가 4개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도장이라든지 네. 축산 소방응급 구조 그런 부분 중심적으로 가면서 공공 인재 중심 대학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거 지금부터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25년 통합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남아 있는 게 한 30년까지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그때까지 일부 유지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 방향 외에는 창업 보육 부분이 좀 줄어야 되는 현재 만약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창업 보육이 어떤 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런 분야 외에는 다시는 하지 않고 방향을 오히려 축산이라든지 지금 남아있는 소방 구조라든지 자동차 조달 이런 창업 보육은 지속하는데 나머지 7개 부분에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연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본의원은 아직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공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렇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어려워하는데 이 보육센터에서 또 이렇게 성장시켜서 또 밖으로 배출하면 굉장히 우리 도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에 그러면 여기 5개가 빠져나간 데가 공간 때문에 나갔다면 조금 안 그래도 도립대 공간이 좀 있다 하는데 좀 넓혀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방향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줄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조치했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래서 이제 지적했더니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 통합이 됐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앞으로 업무 수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통합되더라도 또 안동 도립대의 모든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자료 요구한 사람 없죠? 없죠?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북도로대학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립대학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